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먼저 결혼하고 아이 낳으신 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이 엄마인 10년 넘은 친구와 손절했습니다. 아니, 손절 당했습니다. 친구가 경조사는 알려달라길래 추후 다시 연락하기도 껄끄러워 계좌로 바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네요.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나눈 대화만 옮겨 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문 카톡이라 가독성을 위해 옮겨 적겠습니다. 이전 상황을 설명하자면 20대 후반 7명이 모인 친구들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전 일정은 8월 중순으로 독채 빌려서 가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미혼 6명에 이제 두돌 되어가는 아이 있는 기혼 1명인데 그동안 3번의 여행에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3번 모두 애기 엄마 지역 근처로 갔고 애기 엄마가 이동할 수 있는 근교까지 갔었습니다. 제주에는 아이 맡기고 오면 안 되겠냐고 하니 그럼 본인은 못 가겠다며 여행 다녀와서 초대해달라고 단톡을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본인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 손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이없어서 대꾸 안 하려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늦었지만 저만 답장했습니다.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 애기 엄마인 친구에게 온 손절 문자 내용은 너희 6명 모두에게 공통된 내용으로 문자 보내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냥 손절 칠까 생각하다가 이유는 말하고 치는 게 너네도 덜 얼떨더라고 내 속도 시원할 것 같아서 말한다. 애초에 내가 어디 놀러 간다 할 때 너네한테 한 번이라도 나 좀 놀게 아이 좀 봐주라고 한 적 없다. 매번 노는데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한 적은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너희 노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나한테 말하지 말지 그랬냐. 니네가 그렇게 했어도 너희와 다른 나의 특이한 사정이 있으니 서로 미안해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해했을 텐데. 근데 실컷 숙소 어디 갈 거냐 어쩔 거냐 다 해놓고 갑자기 아기를 두고 여행을 가라? 맡겨라? 나는 대체가 어떻게 해야 저런 생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진짜 날 위한다고 한 말일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하루 종일 들더라고. 근데 내 답은 이거야. 어쨌거나 너희는 계속 놀러 다닐 거고 이런 비슷한 서로 서운하게 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아. 근데 난 타협하고 싶지가 않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날 잘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문제지. 내 욕심에 너희도 내 아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그렇게 곤란해할지 몰랐어. 근데 난 이 짓을 이 상황을 앞으로 10몇 년은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 중 누군가 언젠가 나 같은 상황이 되면 이런 날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혼자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오늘부터 너네랑 연 끊으려고. 이게 내 결론이야. 누구든지 연락은 안 했으면 해. 너희가 이런 날 이해를 하던 안 하던 이제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근데 적어도 내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이대로 날 내버려둬 줘. 그동안 거지 같은 내 성격 받아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좋아해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너희 친구로 살면서 진심으로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 다들 하는 일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안녕. 그리고 내가 받은 축하는 너희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멀리서나마 응원해주고 싶어. 그땐 꼭 연락줘. 라고 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답장한 내용은 최근에 누군가 그러더라. 재회의 마음이 없는데도 자꾸 신경 쓰이는 건 상대방의 방식대로만 이별을 해서 그런 거라고. 딱 끊고 싶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래서 카톡 남긴다. 덜 얼떨더라고 네 속만 시원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래된 친구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방적인 통보는 하지 말았어야지. 분명 너는 너 놀게 애기 봐달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 그치만 잠귀 밝은 아기 때문에 펜션을 예약해도
성인 7명이서 방구석에 무릎 맞대고 앉아 놀았던 그날. 거실에서 아기 깰까봐 데시벨 측정기 켜가며 놀았던 그날. 씻으러 가면서 자연스레 아기 맡기고 들어가던 그 순간 넌 전혀 고마워 보이지 않았지. 노는데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 저런 딱 보이는 상황에서도 너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아, 애 깰까봐 방에서 놀고 있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는 고마워가 아니라 잘했어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었어. 네가 처음 손절이라는 말을 나한테 꺼낸 첫 여행 에어컨. 다들 잘 때 내가 에어컨 튼 것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켰었지. 리모컨도 그 자리에 두었고. 아이를 데려왔으면 엄마인 네가 케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이가 추워하면 네가 끄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 왜 내가 죄인인 것 마냥 빌어야 했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지 않아. 아침에 약기운 아직 덜 빠져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 내가 그 눈치를 봐야 했다는 말이야? 단지 이불 있는 방에서 여름밤에 자기 전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그리고 네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도 모르는 마지막 여행 대통밥에도 너는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며 운전도 거칠게 했었고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았지. 식당에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물론 네가 케어를 했지만 아이가 보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 엄마가 케어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 이후 보여지는 행동들에서 무언가 네가 틀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솔직히 그때는 화가 났었어. 그렇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네 말대로 내가 아이 엄마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엎어져 잠이나 잤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네가 정말 같이 아이를 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고 항상 고마워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노는데 방해돼서 아기 데려오지 말라고 한 적 없어. 그저 같이 놀지 못하는 네가 신경 쓰이고 함께 온전히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한 말이었고 어떻게 해야 아이를 놓고 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 대부분의 미혼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잖아. 미혼 6명에 애기 엄마 1명이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생각해. 첫 여행 때 너 1시간 이내로 운전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3번의 여행 전부 네가 사는 지역 근처였어. 수도권에 사는 6명이 네가 같이 시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3번이나 너의 지역으로 이동한 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호의였다고 생각해. 그 이후 강원도 가평 얘기가 나왔을 때 너는 단번에 나는 못 가겠다 했었지. 친구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에 못 가고 이동하는 게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 다 감내하고 오래된 친구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도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가 하는 마음이야. 상처받은 건 너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 이제 와서 지난 일 꺼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들 얘기인데 덧붙여 한마디 하면 축가를 자처한 건 내 잘못이지만 수락한 너는 적어도 막연한 친구 사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어야 했어. 급하게 한 결혼식이지만 스드메 신혼여행 다 다녀왔잖아. 그럼 적어도 청첩장은 만나서 남편 될 사람 인사시켜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축가를 전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축가 사례 거창한 거 바라지도 않았지만 신행 다녀와서 전화는 한 통 할 줄 알았다. 카톡으로 길게 고맙다고 계좌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허무하더라. 행사비 받는 기분이랄까. 그런저런 거 다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네가 친구라서. 사례비 거절하면서 홀몸 아닌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다 내가 먹고 입은 거라고 한 말도 친구라서였어. 이런 식으로 혼자 등 돌리고 통보하고 말아버릴 정도의 사이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말대로 언젠가 내가 아이 엄마가 되면 너의 입장을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 나의 마음은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너는 네 자존심만 챙긴 채 남겨진 사람들을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었어. 자존심 부릴 거면 나중에 축하할 일 생기면 연락하라는 말 말고 네 말에 책임지길 바래. 아무도 너에게 나 결혼하니까 여기로 축이 보내 하고 연락할 만한 사람 없는 거 잘 알잖아. 계좌는 따로 보내지 않을게. 요즘 카카오뱅크 잘 되어 있더라. 관계가 끊어지면 받은 마음도 다 토해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잘 지내. 나도 잘 지낼게. 라고 보냈습니다. 이에 친구에게 답장이 왔는데 그동안 너네가 배려해줘서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 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면 늘 고맙다고 덕분에 좋은 추억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네. 나도 너네가 불편해할 거 알면서도 너 말대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너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딴에도 늘 무리해서 아이 데리고 다녔다. 짐이며 아이 컨디션이며 낯선 데 가서 보채는 아이 돌보는 나의 상태며 너네는 나에게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그래 엄마니까 당연해. 근데 그건 너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한테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짐이 많아서 가기 싫다느니 어쩌느니. 여행에 혹시라도 초칠까봐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안 했어. 나도 내 딴엔 최선을 다한 거야. 너가 말한 샤워. 계속 낯가리는 애기 보느라 씻지도 못하고 있다가 잠깐 애기 눈 돌린 사이에 얼른 씻고 나오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니? 에어컨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알겠다. 너넨 내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구구절절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날들을 이해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너희 입장이었던 적은 있으니까 너네 생각, 입장 이해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근데 나는 너네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지. 너처럼 이렇게 정산받듯이 주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나중에 연락 안 하고 안 받는 건 너나 다른 애들이 안 받는 거지. 내가 안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왔습니다. 가독성 떨어진 긴 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덜 편파적일 것 같아 부득이하게 글이 길어졌네요. 이 글을 작성한 건 저 문자에 할 말은 많지만 구구절절 말하기 싫어 링크 하나 보내고 진짜로 손절하려는 이유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세요. 추가. 주변에 얘기해보면 그래도 6명이 한 명한테 너무했다. 친구라면서 너무 매정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댓글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할 때는 다들 20대 중반이었고 지방에서 결혼식 올렸고 다들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부끄럽게도 축의를 10만원씩 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축가도 하고 축의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 못한 게 아쉬워 두 번째 여행에서 저희끼리 작게 케이크 자르고 아이 옷 선물해 주었습니다. 일단 같은 입장인 다른 친구들도 결혼식 이후로 개인적인 연락 받아본 적 없다고 하네요. 단톡방에 고마웠다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축가한 저도 신행 다녀와서 전화라도 한 통 할 줄 알았지만 카톡으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계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친구니까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다 내가 쓴 거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여행 때마다 전 친구 사는 지역 근처로 누구는 차 몰고 나머지는 KTX 타고 내려갔어요. 결혼식도 지방에서 해서 고속버스 타고 차 몰고 갔고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면 웬만한 축의금만큼 든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성의껏 조언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답장하지 않으면 본인 말이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그래도 남겼듯이 애초에 보여주려고 쓴 게시물입니다. 친구에게 글 링크를 보내고
네 말대로 깨끗하게 연 끊고 싶으면 금전 관계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더 길게 말 안 할게. 돈 보낼 일이 있으면 다른 애들 중 한 명한테 한꺼번에 보내라. 라는 글을 끝으로 그냥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어차피 얘기해봤자 소귀의 경일기 같은 느낌이라서요. 조언해주시고 함께 화내주시고 위로해주신 인생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4년 하고 결혼했어요. 원래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고 제가 말 좀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고 기억했다가 다음에 꼭 해주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좋았어요. 문제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집에 둘이 있을 때도 거의 대화를 안 해요. 매일 얼굴 보는 가족이 뭐 그리 할 말이 많겠냐 하겠지만 저도 매일 수다를 엄청 떨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말 없는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요. 남편은 일단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 반에서 7시 정도예요. 주방에 가서 저녁을 합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담당이고 저는 나머지 집안일 모두 담당이에요. 요리할 때 옆에서 알랑거리면서 말 거는 거 신경 쓰인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요리할 땐 말 못해요. 밥 차리면 식탁에 앉아서 드디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있었던 일, 회사는 어땠는지,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등등. 근데 밥을 길게 먹어봐야 30분 아닌가요? 밥 다 먹고도 저는 식탁에 앉아서 조금 더 수다 떨고 싶은데 남편은 그 뒤에 본인이 할 일이 있으니 웬만하면 바로 일어나서 치우는 편이에요. 그럼 하루 중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은 마루에 앉아 3가지를 동시에 해요. TV에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탁자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스트리밍 채널 틀어놓고 동시에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메신저 하거나 해요. 제가 시끄러울까봐 저를 배려한다고 심지어 소리도 안 키거나 에어팟으로 들으며 하니까 집은 조용하고 남편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냐고 물어봤더니 보던 유튜브 컨텐츠가 좀 늘어질 때는 게임 스트리밍을 보고 게임 스트리밍이 좀 지루해질 땐 핸드폰을 봐야 해서 이 정도 멀티가 딱 안 지루하고 좋대요. 저도 물론 TV 드라마 보면서 가끔 100% 집중 안 하고 폰하기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가끔 밖에 나갈 때도 잠깐 저와 대화가 끊어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거나 하면 무조건 폰을 봐요. 진짜 단 1초도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고 폰을 꺼내니 저게 정상인가? 혹시 폰 중독이나 ADHD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말이 약간 샜는데 하여튼 이걸 거의 7시 좀 넘어서부터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루 평균 5시간씩 합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딱히 저랑 밖에 나갈 약속이 없는 한 하루 종일 저러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저런 상태에서 제가 대화를 더하거나 장난치거나 하려고 다가가면 받아주긴 하는데 정신은 이미 3가지 매체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대답이나 리액션이 건성인 게 다 드러나죠. 저는 아직 신혼이고 하루 종일 못 봤기 때문에 의미 있던 없던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같이 TV나 넷플릭스를 같이 보더라도 남편은 폰으로 2-3개 다른 걸 동시에 보고 있어서 제가 본 장면에 어머 여보 하면 다른 거 보느라 놓친 적이 부지기수예요. 같이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장난치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는 반려견 같은 존재라고요. 제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있거든요. 집에 오면 강아지처럼 반갑게 맞아주고 열심히 밥해서 먹이면 맛있게 먹으니 보람되고 옆에서 제잘되거나 장난치면 좀 놀아주다가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놀아달라고 낑낑거려서 귀엽다고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를 케어하고 아끼는 건 알겠지만 기분이 좋아야 하는지 나빠야 하는지는 헷갈리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부분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루 30분 대화하고 각자 폰 붙들고 있으면 왜 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은 각자 할 일하고 말은 안 해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한가 봐요. 무슨 말을 꼭 해야 하냐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서 따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차피 이어폰 끼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하면 3번은 말해야 하고 본인이 보던 게 있어서 대답도 건성이거나 귀찮아해요. 제가 결혼 전에 3년을 자취했거든요. 매일 집에서 혼자 유튜브나 TV 보고 살다가 결혼하면 배우자와 살아서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내 외로움을 남편에게 기대지 말자 싶어서 운동도 끊고 친구도 만나고 남편이 폰 볼 때 저도 방해 안 하고 이어폰 꽂고 폰 보는데 일 끝나고 그렇게 폰 보면서 시간 보내고 잠들려고 하면 정말 허무하고 마음 한켠이 빈 것 같고 갇혀 있어도 외로워요. 심지어 남편은 좋아하는 게임 스트리머가 미국인이라 밤 늦게까지 봐서 제가 자자고 하면 보던 거 안 끝났다고 먼저 자라고 해요. 그렇게 먼저 혼자 침대에 누우면 대체 내가 왜 결혼했나? 이건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일 시작하기 바쁘고요. 결혼 결심하고 예비시댁에 잠깐 들린 적도 있는데 그때 눈치챘어야 했던 건가요? 시댁 집안 분위기가 특이했어요. 세 식구이고 사이가 안 좋은 집은 아닌데 그냥 어머님이랑 남편 둘 다 말수가 없고 그냥 밥 먹어, 응 하고 생존만 확인하는 수준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나마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워낙 조용하니 다들 각자 방이랑 마루에서 각자 TV 보고 핸드폰 보고 랩탑 보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TV 소리만 꽉 차 있었어요. 각자 보는 3가지 TV 소리요. 저희 친정은 저녁 식사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서로 이야기하고 밥 다 먹으면 마루에 나와서 아빠랑 TV 보면서 리모컨 빼앗고 웃고 엄마가 깎아온 과일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각자 한 명씩 방에 들어가 자는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각자 집은 각자 가풍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참다 남편한테 나 너무 외롭다. 그리고 당신 폰 중독인 것 같다. 나를 봐서 조금만 고쳐달라 라고 했어요. 남편이 알았으니 가이드라인을 달래요. 근데 다 큰 성인인데 제가 게임 방송이랑 폰은 하루 몇 시간만 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밤에 적어도 12시 반 이전에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겠대요. 나랑 밖에서 밥 먹을 때 데이트할 때도 게임하거나 폰 안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땐 TV나 폰을 좀 줄이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았대요. 그게 며칠째인데 TV나 폰을 안 한다고 저와 대화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루 종일 잡니다. 폰과 TV 없이는 집에서 뭘 해야 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말도 걸어보고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저런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자, 산책도 하자고 했는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재미가 없는 게 너무 역력해요. 제가 폰이나 TV를 아예 보지 말라 한 게 아닌데 본인이 어느 정도 제재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님 일부러 저 보라고 멍 때리는 건지 하여튼 사람이 혼이 나간 사람 같아요. 저는 농담으로 그거 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금단 현상이라 하긴 했지만 속으로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TV 보라고 했는데도 네가 싫으면 됐다고 그냥 계속 멍 때리거나 잠을 자요. 이제는 제 요구가 맞는 건지 과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폰 보고 유튜브 봅니다. 정말 많이요. 대신 남편이 옆에 오면 남편에게 온 신경이 집중이 돼요. TV나 폰은 덜 재밌어요. 근데 남편은 안 그런가 봅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세상이 저보다 훨씬 재밌고 자극적이고 그렇겠죠. 그런 미디어는 가뜩이나 말 수 없는 남편 보고 말하라고 리액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니 편할 거고요.
제가 너무 들들 볶는 거 아닌가 죄책감이 들면서 결혼하면 남들도 다 이러고 사나 나만 유난인가 싶어요. 제가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제가 좀 유별나게 요구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사세요? 이건 폰 중독, 미디어 중독이 아닌가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요새 문득 아기 때부터 별 생각 없이 TV만 보여주며 키우면 우리 남편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추가. 남편이 사랑하는 게 맞긴 하냐는 댓글들이 있어서 글 남겨요. 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수다는 못 떨어도 애정 표현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야근을 하든 저녁 약속이 있든 꼭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제 저녁을 차려주고 다시 나가고요.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도 저 대충 먹거나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된다고 그렇게 해요.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며 간식이든 뭐든 한가득 들고 들어와요. 워낙 말없고 내성적이라서 밖에 나가다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지만 제가 어디 가자 하면 꾹 참고 검색해서 데이트하러 가는 편이고요. 물론 투덜대긴 하지만요. 술, 담배, 하다못해 커피도 안 마시고 친구도 별로 없고 일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모범생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오타쿠처럼 게임 보거나 유튜브 볼 때 제일 편하고 행복한가 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2주 자가격리한 적이 있는데 다들 힘들다 하던데 제 남편은 세상 편했다 했거든요. 혼자 살지 저랑 왜 결혼했냐고 물으니까 그냥 자기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거 하면서 있는 것 자체가 좋답니다.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좋대요. 대신 같이 뭘 하자고 하면 대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고 TV는 같이 볼 수 있는데 하나만 보라 하면 너무 지루해서 자기한테 고문이니 폰으로 다른 것도 같이 보게 해달라 이건데 그거 외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뭘 하는 것도 좋으니 뭐 하고 싶은지 알려달라 그러면 예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이벤트고 데이트지. 부부가 소통을 하기 위해 매번 계획하고 돈을 쓸 순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 마루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귤 까먹고 수다 떨고 싶은 건데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질 않아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애 없는 다른 부부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얼마나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말은 잘 듣는 편이라 제가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대로 해주는데 그래서 한 며칠 제 부탁대로 집에서 TV 안 보고 폰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화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요. 뭔가 제 요구가 핀트가 안 맞는 걸까요? 제 친정은 가족 분위기가 늘 함께 있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말없는 남편이랑 살면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부유하지 못한 평범한 집인데 20살부터 외국 유학을 시작으로 늦은 나이인 30살에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까지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했습니다. 8년 사귄 동갑의 연인이 있으며 취업 후 연애를 공개했습니다. 35살이 되니 집안에서 결혼 반대가 심합니다. 상대 연인 집안도 평범한 집안인데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부모에게 연인 사이 공개 후 지난 5년간 강경, 회유, 못 살겠다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부모를 설득하려 했으나 상대 연인의 반대편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여 본인 자식이랑 헤어지라고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 연인을 고려한다면 절대 평범한 집 같아 보이진 않지만 결혼 후 힘들겠지만 양쪽 연인 모두 반대하는 부모와 연을 끊고라도 밀고 나갈 의사는 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각오한 자식, 자식 연인에게 전화해서 헤어지라는 부모,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추가,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지하철 위, 이 글을 읽고 있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고 저에게 질타하시는 분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의 마음까지 모두의 마음이 동시에 공감이 갑니다. 여기서 답을 구하기보단 답답한 마음에 늘 읽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철이 없어 보일 수 있겠네요. 모두들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 때문에 제가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느 댓글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본인이 더 잘 알 거라 말씀하신 게 있어 여러분께 상대 연인에 대해 조금 상세히 적어봅니다. 상대방은 일찍이 영세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좋은 대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30 넘어 본인 사업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자 서영고 서성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부응하지도 남들 다 아는 취업 시기에 취업한 건 아니지만 시험으로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귀하게 자랐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대 연인보다 상대 연인의 부모님의 살아오신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본인 자녀는 금전적 투자를 많이 받은 것에 비해 상대 집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남의 집 자식 귀한 거 아시지만 저희 집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 집이 오로지 저에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부모님이 그만큼 벌이가 있는 회사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 연인의 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 부모님과는 식사도 자주 하며 유대관계를 쌓아왔는데 은퇴 후 가족의 행복을 지켜가며 큰 욕심 없이 소소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사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욕심이 있는 집안이셨으면 하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대단한 집인 것도 아닙니다. 비록 본인 집은 아무것도 없고 소소하게 살고 있더라도 본인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웠는데 어디 내세워 자랑할 만한 집에 보내고자 하시는 마인드이십니다. 아니면 현재 못 살아도 최소한 자식 교육에 전폭적인 투자한 집이면 된다세요. 저도 알아요. 본인들께서 상대 집안에 무슨 덕을 보시겠다고 상대 집안을 보시겠나요? 시집살이 편하게 하시길 바라시는 딸 걱정뿐이셔서 반대하시는 거겠죠. 상대 집안에서 서울 30평대 집을 해주실 수 있다 말씀하셔서 그 말을 부모님께 전달했으나 그거 사놓은 집값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놓고 말하라고 집안에 돈도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부잣집에 시집간 어머니 친구네도 한몫했을까요? 부모님은 부모님 기준이 있으신 거니까 자식으로서는 이해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 불효하고 있다 말씀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100분 이해하시고 지금의 인연을 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유학비 갚으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에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동안 자식으로서 못해드린 건 아닙니다. 따로 살았지만 매일같이 전화드리고 절 위해 애쓰신 부모님을 위해 외제차로 바꿔드리고 못해보신 명품도 사드리고 누가 보면 저보고 돈도 안 모으고 너 인생은 없냐 말할 정도로 저는 크게 모은 거 없을 만큼 부모님께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고자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또 그런 집에 장가갈 남자한테 몹쓸 짓 말고 남자 보내줘라 라는 글이 달릴까도 두렵네요. 상대 연인은 정말 착한 남자입니다. 제가 비록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집에서 왕복 2시간 걸리는 거리에 한 번도 10시 이후 집에 보낸 적 없고 10시라도 집에 데려다주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인데 부모님께서는 상대 연인이 애초부터 만족이 안 되니 뭐가 어떻든 그저 미래가 불확실한 공부 안 한 자영업자 그 이상 그 이하로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가, 부모님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게끔 글을 쓴 제 잘못이 큰 것 같아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연을 끊을 마음 먹은 것부터가 괘씸한 자식이지만 여러분께 우리 사랑 너무 대단하니 키워준 부모 버릴 거예요. 이런 저 위로해주세요. 라고 말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지난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모님과 남자친구 모두와 행복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설득의 설득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허락할 수 없다 라는 완강한 만류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셔서 당장 헤어지라는 육두문자입니다.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야 라고 소리치는 답정너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남자친구와 저를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딸로서 도의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착한 딸로 살아오며 유학생활을 마쳤고 26살에 한국에 돌아온 후 원하던 기업의 면접에서 계속 낙방하는 동안 공공기관 시험 공부를 함께 병행하여 30살에 중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유학도 10년간이 아니라 정확히는 4년간의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4년간 부모님께서 경제적 도움을 주셨습니다. 글 하나로 부모님의 마음 하물며 제 마음도 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지속된 취업 낙방에 힘들었던 20대 시절에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후 그간 묵묵히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총 5년간을 부모님께 성심을 다하여 허락을 구했음에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본 후 제 삶은 부모님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취업도 늦게 한 마당에 결혼까지 마음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삶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취업 후에는 가족들과 남자친구와의 꽃길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후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한 긴 5년간의 노력이 결국 헤어짐으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이 어제는 부모님이 너무 무심했는데 오늘은 부모님께도 남자친구에게도 그리고 이렇게 한심하게 굴고 있는 제 스스로가 미워지는 하루입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전 아기 때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손가락 하나를 못 써서 4급 판정을 받고 작년 3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우선 길 수도 있으니 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글을 적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지 사회복무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라 우리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끄적입니다. 우선 저희 요양원은 직원이 50명, 어르신이 80분 정도 되실 정도로 큰 요양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이 많겠죠. 그리고 요양원에 이사장 원장인 이사장 부인, 국장인 이사장 원장의 아들, 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 이사장 원장은 서울인가 그쪽에서 오랜 공무원 생활하고 와서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시키고 하대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호통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완전 하대받으면서 필요할 땐 직원으로 불필요할 땐 공익이라 불리며 이사장 원장의 현대판 머슴으로 일해왔습니다. 하대만 받고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은 적이 없네요. 제가 본업이 미용이라 이사장 머리 손질, 가발 빨고 드라이 해주기, 이사장 개인차 세차, 이사장 집 앞마당 청소, 참고로 이사장 집이 요양원 건물 옥상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네가 이사가면 이삿짐 옮겨주고 이사장 개인이 관리하는 원룸 청소, 마당 청소, 에어컨 수리, 벽지, 도배, 건물 페인트질은 기본이었습니다. 아파서 쉬는 날에도 휴가 하루 줄 테니 페인트질 하라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차식으로 받았다만 하대받으면서까지 수행한 제가 어리석었네요. 최근 일로는 원장이 전 직원한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맞아야 요양원 평가가 좋게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강요하는데 안 맞으면 나가야 한다네요. 저랑 제 후임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다른 근무지로 옮기게 할 거다 라고 소리 지르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어 후임은 화이자를 맞았지요. 전 절대 안 맞으려고요. 근데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백신을 맞으면 후유증으로 추가 증빙 사유 없이 3일 이내 공가를 받도록 병무청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원장이 다른 직원들도 안 쉬었으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아프다는 증거인 발열 38도 이상 구토를 한 흔적,
병원 서류로 인증하면 공가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야 절대로 안 맞을 거라서 저한테는 상관은 없다만 같이 일하는 후임이 이런 부조리를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전 이럴 것 같아서 백신 안 맞은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저희를 위해 편의를 봐주는 게 있죠. 연변가 자유롭게 쓰고 제복도 자유라 제가 그래도 윈윈하려고 굳이 시키지도 않은 청소에 사적인 일 시켜도 가끔 그냥 넘어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바쁠 때 제가 대신 어르신 산책 나가주고 합니다. 후임이 원래 어깨 탈골로 4급 받았는데 최근 사고로 팔을 못 써서 일을 거의 못하는데도 무거운 거 옮기게 하고 저희가 불만이 있어서 고층 상담 요청해서 뭐 이래서 힘들다 하면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겠다 라면서 공익 제복 입으라 하고 안 입으면 사람 말 무시하냐 이럽니다. 뭐 제복 입는 건 법에도 입으라고 되어 있어서 근무지 재량으로 불만이 없는데 그걸 굳이 보복성으로 부딪힐 때만 입으라고 강요하니까 더 입기도 싫을 뿐더러 기분이 진짜 안 좋습니다. 최근에도 백신 공가로 따졌다고 제복 입으라 해서 지금은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괴짜 가족의 행패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위에선 병무 민원 넣으라 하는데 바로 집 앞이고 지금은 4개월만 앞두면 제대라 조용히 지내려는데 날이 갈수록 하대와 보복성 체제, 일거리가 많아지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시되니까 제가 여기 사람들이 나쁜 거다 라는 마인드에서 제가 잘못했으니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딱히 쓴소리 내면서 대든 적도 없고 화낸 적도 없이 조용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제의하면서 1년 반 넘게 복무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멍청한 건가요? 아님 여기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그 판단력마저 흐려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니 군대 가는 것보단 낫다 참고 해라 하는데 전 이때 동안 너무 많이 참아 힘이 듭니다. 제대한 친구들한테 불평도 못하고요. 제가 20살부터 일만 해서 이것저것 일해봤는데 여기만큼 사람 스트레스에 하대받은 적은 처음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요원도 저보다 더하거나 비슷한 처지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억울해요. 어째서 우리들은 이런 취급받는지 전 어쩌면 좋을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영양가 없는 긴 제 한탄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